네, 우리의 밥상을 안전하게 사수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유기농 특화도 생생충북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예. 자, 요즘 워낙 그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에 이르다 보니까요. 네. 옛날처럼 한 직장만 가지고 오래 다 계속 끝까지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철밥통이니 평생 직장인이 이런 단어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농부들을 살펴보면요. 짧게는 5, 6년 그리고 길게는 평생 일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농업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보장성도 좋고 한 해 한 해 좀 새롭다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새로운 농업 분야를 하나씩 확장을 해 나가시다가 네. 결국에는 평생 유기농업에 일생을 바치신 분인데요. 이분이 만든 유기농의 영역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생협, 그리고 식물복지, 환경농업 정도가 되는데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 하늘은 높고 초목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그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가을도 풍성한 계절로 만들기 위해 불볕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안악들은 구슬땀을 흘리는데요. 요즘은 여름거지와 가을 파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또 대한민국의 대표 양념, 고추를 수확하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농부도 유기농 고추를 수확하느라 하루 3-4시간밖에 못 자지만 농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마음가짐이죠. 고추 한 송이 쌀 한 톨에 그 농사꾼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평생 농부가 건강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환경만 생각하며 우리나라에 유기농부들이 더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유기농의 아버지. 농자 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인생의 목적이고 지금도 그 뜻을 실천하며 건강한 고추를 기르고 있는 오늘의 농부를 소개합니다. 잠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고추도 수확해야 할 때가 가까워진 건데요.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40도 넘게 달아오른 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려면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고추는 고추대에서 어느 정도 말랑말랑하게 말랐을 때쯤 수확해야 고춧가루도 많이 나기 때문에 때 맞춰 수확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고추 수확량이 많은 음성,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유기농가 역시 고추를 수확하고 말리느라 무척 분주했습니다. 천물고추를 수확하고 적어도 3-4번은 더 고추를 따야 하는데 그때마다 태양초로 말리는 까다로운 작업을 마다하는 이 사람, 유기농의 대부인 성기남 이사입니다. 연일 이어진 불볕 더위에 고추들이 내뿜는 열기에 한껏 달궈진 하우스에서는 숨쉬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한창 작업 중인 성기남 씨는 유기농 10년 차를 넘기면 웬만한 건 다 참아진다고 합니다. 1년이면 30가지가 넘는 작물을 유기농으로 연작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성기남 이사가 가장 자랑할 만한 건 유기농 고추 농사인데요. 때문에 그만의 독특한 노하우들이 고추밭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고추를 더 편안하고 바람도 통풍도 잘 되게 해서 병도 좀 덜 오게 하고. 근데 지금까지 일반 고추 농사 짓는 거는 저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줄로 다서 이렇게 올고 매잖아. 이게 품질이 이게 시원하게 이게 좋겠어. 올고 맨 놈이 좋. 고추 높이인 약 2m 간격으로 지주대를 세워 재배하는 망재배는 식물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빽빽한 일반 고추들에 비해 성기남 이사의 고추는 시원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이 조선 땅에서는 내가 처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다 많이 이렇게 이제 내가 교육하는 데마다 하고. 성기남 이사는 단지 농사꾼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글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중학교 3학년 사회지 활동을 할 때부터 60이 넘긴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농업만 생각하고 살았으니 그의 뒤로 수식어들이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사회치부터 청주농고 쭉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제 50년인데 그것도 이제 농사를 한 30대 초반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농약이나 비료 뭐 잘 쓰고 뭐 다수확하고 뭐 이래 하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야 이거 환경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농사꾼끼리만 이게 열심히 뭘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도시 소비자들하고 뭐 이렇게 함께 국민들하고 함께 풀어가야 이 농업 문제나 모든 걸 풀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4.27 활동을 시작으로 마을 부흥운동, 농민운동을 만들어가며 농업과 숙명을 같이 한 지 언 50년. 그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일들을 꼽아보자면 나라의 근간인 농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소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이론을 만들어 지금의 생협구조를 만들어냈고요.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부도 독한 농약과 비료 대신 간편하지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농업자재를 만들고 농민을 위한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지는 회사를 건립하는 등 성기남 이사는 농업인의 아이디어 뱅크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농사꾼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길러느냐에 따라서 그 소비자들이나 그걸 먹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뭐 고마운 마음, 정을 나눈다고 그럴까 어떤 교류 과정 속에서의 어떤 튼튼한 밑바탕이 되려면은 점차 이제 차근차근 뭐 이렇게 접근해가고 활동해 오면서 필요에 의해서 뭐 우리 흑살림도 만들게 됐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제 운동 과정이 있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농부의 본업을 잊지 않았던 성기남 이사는 유기농 고추를 재배해 각종 농업인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였는데요. 고추 기르는데 도통한 그지만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이 20% 이상. 괜찮은 건가요? 생태계가 살아있으니까 지렁이하고 먹을 게 많으니까 두더지가 사방 댕기고 쑤셔가지고 이렇게 말라서 물을 대고 그래서 이제 죽은 놈이에요. 하긴 고추는 비교적 예민한 작물이라 탄저병도 오기 쉽다던데 각종 병충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럼 뭐 그대로 둬야지 되게 벌레도 먹고 살라고 나온 거니까 뭐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안 된다니까 10개면 다 내가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2개, 3개 더만 좀 먹지 말아라 너가. 나도 한 7개 정도는 나도 갖자. 아이 저놈의 새끼들을 다 벌레고 뭐 죽이고 다 내가 가져야지. 이건 오만이에요. 벌레와 작물을 같이 기른다니 농부로서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막을 수 없다면 다 같이 합리적으로 이루자는 것이 성기남 이사의 이론입니다. 특히 지금 보는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에 잔뜩 심어놓은 콩도 그런 해충 방제법의 일환인데요. 벌레가 저 안에 와서 그냥 고추한테만 재댐비면 얘들 못 살잖아. 이 콩 이것도 좋아하거든. 그럼 얘들은 바깥에 와서 놀고. 그럼 바깥에는 뭐 가끔 비도 오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애들끼리 놀다가 좀 저기 하면 사라지기도 하고 주위원부도 8개, 10개가 보이잖아요, 작물이. 이렇게 있을 때 애들이 이렇게 또 서로 보고 크는 게 그게 건강하지. 얘들끼리는 얘기를 한다니까, 대화를. 뭐라고 해요? 뭐라고? 야, 너 쟤 재밌냐? 나 어떻다? 뭐 이게 다 얘기한다. 야, 너는 하우스 안에서 살만하냐? 나는 바깥에 더 뜨거운 것 같다. 뭐 이렇게 주들끼리 다 얘기하면서 크는 거예요. 정말로 식물들이 대화를 나눈다는 게 가능할까? 만일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고추야,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데 정말이야? 참,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뭐니? 고추와 콩뿐만 아니라 성기남 이사가 기르는 작물들은 대부분 공생애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재배되는데요. 얼마 전에 베어진 옥수수와 약 한 달 전쯤 심긴 양배추도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대화를 나눈다네요. 옥수수 형의 그늘을 지어주면 그 밑에서 어린 시절 저뛸 때까지 잘 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형은 이제 간다. 그러면 자기 땅속으로 가서 내년에 땅속에서 다 만나는 거야. 형님 잘 있었어. 저러 얘들끼리도 만나서 다 얘기를 하고. 아 우리 지인이 뭐 어쩌고 얘들도 할 얘기 많지. 아우야, 네 덕분에 즐거웠다. 우린 땅속에서 보자꾸나. 옥수수 형님, 그늘 감사했어요. 겨울에 만나요. 상상력이 남달라서일까? 그의 도전은 상상을 불허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작년부터 3,300제곱미터 땅에 유기농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것인데요. 인삼은 농약 및 비료 사용이 많은 작물 중 하나인데 유기농이 가능한가요? 미쳤다 그러지 사람들이. 인삼 유기 재배를 해본다고 그러니까 땅속에 뭐 이제 개박두덕이나 뭐 해충 벌레 그 고세미에서 이제 싹이 난 것이 잘라 먹어서 이런데 많이 없잖아요. 잘 났는데 반도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토양 벌레 해충들 문제 많이 좀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한 2, 3년 더 이제 도전을 해보면 한 4, 5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은 어쨌든 간에 나는 가능할 것이다. 성기남 이사의 농작물은 웃돈을 주고 거래될 만큼 늘 후한 값에 판매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판매의 목적을 두고 농사를 지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요.
농부 인생 50년, 그의 인생에서 농사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듯 그 순수한 마음으로 농사를 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은 적절히 따라오는 게 아닐까요? 흙으로 열정을 빚는 고귀한 직업 농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젊은 농부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그런 의미에서 선배 농부 성기남 이사가 후배 농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흙은 속이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돌려주니까 양식껏 당당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 젊어서.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요. 네. 좀 식물을 대하는 그 모습이 마음이 정말 막 섬세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남다른 게 좀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뭐 양배추 동생하고 옥수수 형님 네. 진짜 기발하지 않아요? 그 예전에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작물이 더 잘 자라라고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 자란다 이런 네, 분들 네, 있었는데 맞아요. 이분은 그보다 좀 한 수 위가 아닌가. 이렇게 해주니까 건강하게 작물이 잘 자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교감도 하고 하니까. 그쵸. 근데 사실 식물복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동물복지도 아니고 사람을 위한 무슨 사회복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유난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왜 필요한지 알겠고요.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우리만의 유기농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그 생생충복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요. 네. 어떤 정책에 앞서서 개인이 먼저 필요에 의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시행착오 끝에 어떤 농법들을 만들어내서 전파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성기남 씨도 마찬가지고요. 네. 바라기는 이런 분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신나게 연구하고 좀 노력할 수 있도록 네. 뒷받침할 수 있는 육성 정책들이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